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랜만에 봬요. 유난히 네. 편안해 보이시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앞에 노래도 듣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아유 표정도 맑아 보이시고요. 그러게요. 네, 요즘도 여전히 바쁘신 거죠? 아, 뭐 남들만큼. 전 다들 별로 안 바쁘잖아요. 바쁜데. 네.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선생님 이 일 시작하시 때쯤, 그러니까 이른바 30년 전과 네.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다르죠. 네.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느끼세요?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뭐 자살률 높은 거는 우리가 뭐 주지의 사실이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출산율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네. 저는 그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생명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고 느껴요. 예, 그런 사회라고 느껴요.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예. 잊어가고 예, 어쨌든 생명하고 멀어지는 멀어진다. 사회. 예, 참 그런 마음 느낌. 아프네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면 저희는 진료실에서 하얀 가운 입으시고 네. 우리의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분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거리에서 많이 치유 활동을 하신다. 그래서 뭐 거리의 네. 치유자란 별명까지 네. 붙었다고 한 들었습니다. 15년쯤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의사로 이른바 환자를 만나는 그런 관계로 만나지는 않고요. 진료실 밖에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예, 그렇게 만나던 시절이 지금 벌써 한 15년 됐어요. 예, 그게 지금 뭐가 다르던가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나 환자예요 하고 들어오시는 분과 예.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분과 나 환자예요. 여기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너무 절박해요. 이때 오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의사의 마음,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박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 모두 지금 뭐 병원에 있진 않지만 모두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 와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되겠다 하면 약간 백기투항하고 좀 도와주세요. 그런 입장에서 사람을 보다 보면 나는 건강한 자, 깨달은 자, 나는 안정적인 자, 저 사람은 말하자면 환자로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한테 의존하는 사람, 뭐 조금 부족한 사람, 자꾸 이런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리에서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진료실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보다 사실은 더 힘들고 더 절박한 사람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환자 취급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어찌 보면 병원을 찾을 여유조차 없을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예요. 있죠. 예, 트라우마 피해자 같은 네. 경우는 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환자보다 고통스럽고 더 많이 삶이 진짜 진흙탕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고통받았을 뿐이에요. 나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이런 자의식이 짱짱한 상태에 있죠. 우리가 그럴 때 또 오히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사실 환자라는 단어가 뭐 누구 특정 계층에 그렇죠.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예. 누구나 환자가 될 수 그렇죠. 있는 아픈 부분이 상황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환자라는 말이 되게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고요. 뭐 보통 상담자, 상담을 한다 이런 말도 저는 안 쓰고요. 네. 그냥 속마음 이야기한다. 그리고 치유하는 사람을 공감자, 내 앞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화자. 화자, 공감자, 말하는 화자. 사람과 예. 공감하는 사람. 그죠, 사람이 듣고 속마음을 말하고. 얘기하는 자리지 의사와 환자가 상담을 한다, 상담 받으러 간다. 저는 이제 그런 말에 좀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뭐 저기 제가요 지금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왜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에 병원에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거 환자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병원.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뭐 환자를 만난다고 그러는데 길거리 어떻게 그럼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정신 이상하신 분 저한테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네. 거리의 치유자라는 표현은 정말 길 가다 만난 사람을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네. 5.18 고문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라든가 정말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네.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어쩌면 그분들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조차 표현할 수도 없고 예.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분들인 예,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아프지만 아픈 네. 것에 집중할 수도 없고, 예. 뭐 내 아이를 잃어서 세월호 뭐 유가족들도 있고요. 고문을 당해서 뭐 그런 상태라는 건 내 아픔에 집중한다기보다 그 겨를도 없고 나 너무 억울해요. 뭐 막 이러고 예 그런 현장들이죠. 예.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저 그럴 시간 없어요. 제가 그럴 때 아니에요. 아이고. 저는 법적으로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런 것이 더 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보다 더 아픈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선생님 처음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처음에는 진료실에서 진료하시는 의사 그랬죠. 선생님이셨는데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네, 어떻게 네. 하다가 이렇게 나가시게 됐을까 싶거든요. 그 우연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트라우마 피해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는 한 15년쯤 전에 고문을 전두환 정권 때 무고하게 고문을 당하고 한 20년쯤 감옥에 살다가 너무 억울해서 나와서 막 이렇게 그 다니던 인권 변호사를 찾아서 나 죄 아무것도 없어요. 나 다 조작이 된 거였어요. 억울해요. 그런 분을 인권 변호사들 만나서 이제 그런 일을 그 인권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분을 돕다가 이게 뭔가 치유가 필요한 것 같다. 이분이 뭔가 누구랑 소통이 잘 안 된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사람하고 얘기도 되고 자기 억울함도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도와주려도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한번 만나봐 주세요 해서 그분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렇게 수습이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 가족들 또 그분 나 이런 사람 나 같은 사람 내가 있다. 감옥에 있을 때 또 봤다. 그래서 그분들을 막 데리고 오시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아울러 네. 또 해고 노동자들 만나게 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문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폭력의 실체를 제가 너무 깊숙이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민감하고 어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았는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었고 그렇게 그 당시에 보도는 안 했지만 저는 이제 알고 그리고 30명이 그냥 해고 이후에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현장이 또 막 벌어지길래 그냥 무조건 그 현장으로 간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을 쉽게 두드린 지가 불과 10수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아직도 전까지는 어렵죠. 네, 아직도 네, 어려워하시는 네, 분들도 네. 있고 그리고 이런 국가적 재난을 겪을 때마다 그분들이 아파하고 그분들에게 누군가 치유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세월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워낙 큰 그렇죠.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에서 수많은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또 상담자들이 그 위로자 역할을 해주셨고요. 네. 거기에도 가셨던 거죠? 예,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제 현장을 보니까 진도 팽목항에서 아이들이 물에서 이렇게 구조는 아니죠. 예, 민간 잠수사들이 아이를 찾아서 이렇게 수습이 올라오면 되는. 그런 과정을 그 현장에서 사실은 있다가 너무 많이 보게 됐고 접하게 됐고 그때 부모들의 상태를 눈앞에서 너무 자세히 봤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마음이 수습이 잘 안 됐어요. 현장에서. 예. 제가 한 15년 동안 트라우마 현장에서 정말 끔찍한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주 밀접하게 같이 접하고 치유를 했던 사람인데도 그 현장은 이게 감당이 안 됐어요. 그리고 너무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안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던 일도 다 정리했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생업보다도 오히려 그쪽으로. 예.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고,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같이 지내고 유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
단원고의 교사들, 또 학생들, 민- 친구들, 또 지역 주민들까지도 힘든 그렇죠. 시간을 또 민간 보냈는데요. 잠수사들 뭐 이런 분들 만나면서 2년 정도 거기서 살았어요. 예. 사실 이제 곧 오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부모가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자기가 네. 또 자식을 잃은 고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영화 선생님도 네, 그런 네. 말씀 하시는데 부모가 눈을 감아야 끝나는 일이에요. 아유, 그건 어쩝니까? 아울러 4월만 되면 또 온 국민의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앉고 그렇죠. 온 국민의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국민적인 트라우마죠. 네. 예, 저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애가 달아서 갔는데 사실은 저뿐이 아니고요. 안산과 진도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었어요. 네. 찾아와 주신 예, 분들로. 그냥 주부인데 예. 나 정치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된 거 보고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뭐래도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그냥 뛰어와서 뭐래도 하고 주기라도 써주고 예 도와주고 같이 옆에서 손잡고 옆에 있어만 주고 있어만 줘도 같이 울어주고 그런 분들이 정말 거대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네. 예. 아직도 그렇게 따뜻한 치유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럼요. 왜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까 이제 생명하고 자꾸 멀어진다고 네, 네. 그러긴 했는데 저는 그 이유가요. 우리 사회가 점점 사람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집중하거나 바라봐 주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학벌이 어떻게 되지? 제 직업이 뭐지? 저 사람이 서울 사나 지방 사나? 집이 얼마나 크나 예, 뭐. 몇 평이나? 강남인가 강북인가? 아이고. 제가 뭐 학교에서 몇 등을 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 자체로 나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나라는 그런 존재로. 존재 자체로 그런 시선을 우리가 못 받고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가장 빠르게 그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사실은 네. 폭력이에요. 예. 내가 누군가한테 폭력을 쓸 때 그 나를 두려워하는 시선 앞에서 자기 존재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존재감에 굉장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통하면 빠르게 존재감을 아주 삐뚤어진 확인할 수 존재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심리 언어적 폭력도 포함하는 다 거죠. 포함되는 거죠. 결국 나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관계가 뭔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관계에서 우리가 산소를 산소가 있어야지 숨을 쉬잖아요. 근데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다면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폐 모양도 이렇게 변하거든요. 네. 폐 모양이 이렇게 오랜 동안 만성 폐질환이 있으면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듯이 자기 존재감, 존재 자체로 나를 받아주고 이렇게 나를 의식이라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식구들끼리도 서로 잘 없고 공부 못하면 잘 관심도 못 받고 직업이 없으면 그냥 자꾸 이렇게 그림자 취급당하고 네.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고.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가 산소를 못 만나면 폐가 비틀어지듯이 네.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비틀리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관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가 네. 겪고 있는 이 질환에 대해서 네. 정신과 선생님이시니까 처방을 해주셔야죠. 네. 어떤 처방이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그간의 이런 지옥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일상이 너무 지옥 같은 분들이 많아요. 네. 예, 특별히 트라우마 피해가 아니어도 사건 사고가 네. 아니어도 우리 일상이 사실은 더 극한 전쟁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지 공감, 심리적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같은 그것이 이제 저는 공감이라고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조금 예, 선생님이 공감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다렸어요. 예, 공감이 언제 나올까? 야. 제가 공부 좀 해봤거든요. 예, 아침마당 시작하면서 요거 진짜 하려고 얼마나 아까부터 긴장을 하고 13번 동안 공감만 나오기 기다렸습니다. 왜냐? 제가 진짜 공감의 기술을 먼저 배워왔거든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짜잔!
공감하고 감정 노동은 다르다. 이게 어떻게 구분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가 보통 공감이라 그러면요, 내가 납득이 안 가도 마땅치 않아도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다니까. 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참고 좀 들어주자. 이러면서 이제 견딘단 말이죠. 그거 공감 아니고요. 그거 감정 노동이에요. 예. 너무 힘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계적으로 그렇죠. 대꾸하고 예, 반응하는 참고 그냥 견디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정 노동일 수도 있고 공감 코스프레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요. 참다 폭발하고 그 사람한테도 더 상처 주게 되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분이네요.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저희는 공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감정 노동을 하는 것 같으세요? MC인데 저희는. 네. 예. 사회적으로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답하기 공감 힘드시죠? 너무 치유적이세요. 공감적이.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저희는 이재미의 진행해요. 당연한 걸 물어보셨어요. 그런 걸 공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계적인 끄덕임이 아니라 진짜 공감은 바로 이겁니다. 네.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저것도 좀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서 그냥 참으면서 아는 척. 납득 안 되는데 아는 척하거나 그냥 견뎌주는 것, 이게 공감은 아니고요. 공감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공감이에요. 예, 알아야 납득이 돼야 그렇구나.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나는 짐작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었구나. 알아야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는 척하고 공감하는 척하지 말고 알려면 납득 안 갈 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아이가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해요. 그럼 애들을 요즘에 힘들다니까 공감해줘야지. 그래 이거 아니고요. 아빠가 납득이 안 간다. 예, 네가 그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너 예전에 그런 얘기 안 했지 않냐? 다른 얘기인데 오늘 그게 무슨 소리냐? 물어봐야 되죠. 그럼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열심히 얘기하겠죠. 들으면 조금 알겠죠. 그러면 그만큼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가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한 거구나. 아직 내가 완전히 납득은 안 가지만 네가 완전히 엉뚱한 소리는 아니구나 그게. 예. 그러면서 또 묻고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잘 모르겠는 거는 자꾸 물어보고 그렇죠. 대화를 시도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왜 건강검진 안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무서운 병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안 가신다고 하는 것처럼 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빗도로 갈 때 그렇게 물어봤다가 아이 입에서 너무 엄청난 그러니까 내가 덜컥 감당할 수 이런 없는 얘기가 얘기들이. 나올까봐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리고 남편 얘기도 좀 공감해야 되겠다 하다가 했다가 내가 그래 당신 요즘 어때? 뭐 무슨 일이야? 요즘 좀 계속 얼굴이 어두운 것 같은데 아니면 아이한테도 물어보다가 아이가 뜻밖의 엄마 나 사실은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어떡하나. 감당을 못하니까요. 예, 그러면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 내 남편 얘기 이렇게 잘 들어주고 중요하대서 물어보다가 나 사실은 회사도 때려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어디로 그냥 훌쩍 떠나고 싶어. 나 진짜 속마음이 그래. 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묻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일단 걱정하실 거 없고요. 제가 이제 차차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해도 된다, 아이가. 그런 말 해주면 내가 지금 제대로 대화한 거죠. 제대로 그게 대화한 해결의 열쇠다, 실마리다. 그럼요. 그런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건 정말 환영할 일이고 반가워해야 되는 선생님, 근데 일이고. 만약에 제 아이가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 하면요, 저는 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면 못 써. 무슨 소리야? 그러죠.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힘내야지. 막 이럴 것 엄마 같아요. 무서워요. 아니 진짜 이러면 이렇게 말문이 또 반응하게 될 것 닫히잖아요. 같아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게 다음이 다음에 아닐까 다 싶어요. 나오죠. 그죠? 예. 나옵니다. 감정을 물어보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쪽이 더 선생님 같죠? 살리는 한마디. 그랬구나.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나 죽고 싶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럴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아까 심리적 CPR이라 그랬잖아요. 심폐소생술 우리 그거 교육 한 3시간만 받으면요. 네. 예, 아이들도
초등학생이 어린애. 왜 길 가든 성인이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살리잖아요. 네. 아주 간단한 것만 정확하게 숙지하면 병원에 가기 전에도 의학 지식이 없어도 사람 목숨을 살린단 말이죠. 이것도 그러는 건데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엄마 나 죽고 싶어 사실은. 그러면 아, 그랬구나. 네가 요즘에 그랬구나. 하루하루 그런 심정이었구나. 그래서 네가 학교 갈 때마다 이렇게 자꾸 지각을 했구나. 엄마는 네가 게을러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꾸 그랬는데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 그랬구나라는 말이요. 이게 별거 아닌 말,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요. 이게 사람 목숨 살리는 말이에요. 예. 이 말 들으면요. 사람이 지옥에서도 빠져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한테 그 말을 듣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엄마 진짜 몰랐네. 아, 엄마가 그래, 그런 줄 알았어. 아는 척하고 힘들었겠다. 이거 공감 아니고요. 네. 나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안전해져요. 죽을 만큼 힘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죽지 않아요. 그랬구나 한마디만 들어도.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왜 그런 효과가 엄청나게 있냐면, 자기가 자기 존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짜 속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아까 감정을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걸 이렇게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거기다 누군가가 조언질, 충고질, 예, 가르치려 그런 얘기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그냥 그 마음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예, 손대지 않고 예, 온전히 받아 안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이 어떤 말이어도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 아이한테 물었더니 아이가 뜻밖의 나 어떤 친구가 어떤 선배가 지금 계속 괴롭혀서 나 그 선배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때는 어떡하나요? 이런 말도 받아주면 되나요? 되고 말고요. 그랬구나. 그런 심정이었구나.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마음을 읽어주는 예, 거군요.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죠. 토달지 말고 무슨 말 얹지 말고 온전히. 그러면 사람은 자기 존재의 핵심인 자기 감정이 누군가한테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살아요. 안전해져요. 안전해져요. 우리 엄마들은 그런 걱정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동조해줬을 때, 네. 동의해줬을 때 혹시라도 그러면 가서 실천에 옮겨야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네. 그랬구나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말이야. 하지만 인생은 그게 아니란다. 이렇게 가기 쉬운 게 근데 우리. 또 그게 왜 그랬구나 전에 네. 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나 죽고 싶어. 뭐 어린 놈이 어떤 어른 앞에서 그런 얘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공부해. 아니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흥분 안 하세요. 아 그래요. 그랬구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요. 네, 하지만 말이야 인생은 그런 게 아니란다.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높은 거는 위로받기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너는 엄마 아빠가 있지 않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네. 한 가지 조언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요, 김지원 아나운서. 이겁니다. 중조평단,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충조평판. 와. 그러니까 그 충조 상황에서는 평가.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얘기네요. 충고. 네, 네. 절대로. 누군가가 자기 속마음을 얘기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이런 거 평가하고 판단한 거죠. 예, 그런 것들. 그거는 네가 좀 너무 요즘에 좀 고생해서 그런 걸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애 아니야.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충고가 평가와 판단인 거죠. 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따뜻한 말해봐.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도 충고나 조언이 될 수 있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을요. 저는 그냥 충조평판 이러는데 뭐 이조참판도 아니고 자관 충조평판인데 이것만 안 하면 사람과 사람의 속마음을 아주 직접 만날 수 있죠.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우면요. 다른 말로 알려드릴게요. 충조평판 하지 말라는 거는 충조평판은 다른 말로 하면 옳은 말, 바른 말. 입 바른 예.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예. 맞는 이야기여도 상처받은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저는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으면서 진짜로 욕설에 쓰러지는 사람보다 옳은 말에
쓰러지는 사람을 한 1000배, 10,000배는 더 많이 봤어요. 네. 네. 예. 바른 말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칼이에요. 예.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충조 평판 전문가거든요. 네. 근데 진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지금 꼬집고 참아야 계세요. 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그 그리하겠습니다. 위에 큰 형님이 접니다. 아, 김정은 아주 형. 어디 가서 그 네. 옳은 소리 남 그러니까요. 가슴 아프건 말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팍팍 그러니까 안 하고는 못 빼기잖아요, 사실. 보이니까. 없애야 된다. 예. 사실 박사님도 어린 시절이 쉽지는 않으셨다면서요. 네, 네.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시고, 아이고. 예. 어머니는 제가 7살 때부터 암 진단을 받고 계속 중환 상태로 있다가 12살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늘 우울하고 회색이고 늘 그랬어요. 뭐 네. 집어보면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싶기도 거죠. 한데 네. 사실 이 그랬구나 한마디 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박사님께는 남편께서 그런 훌륭한 지지자가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우리 부부 관계는 이렇게 잘 옆에서 자세히 보는 사람은 이게 현실일까 괴담일까 할 만큼 정말 24시간 365일 거의 붙어서 수십 년을 같이 지내고 선생님 조금 전에 가장 크게 웃으셨어요. 예, 이런 트라우마 현장에서도 항상 같이 있고 같이 동행해서. 예 같은 일을 하고 같이 그렇군요. 움직이고 동지이고 친구이고 연인이고 부부이고 서로가 서로의 배우고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고 뭐 아이고, 그래요. 부럽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내 인생에 그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그런 역할을 해주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힘들어하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큰 위로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내가 엄마이거나 내가 선생님이거나 그래도 엄마이기도 하지만 내가 한 인간이잖아요. 한 인간, 한 그냥 존재자예요. 누구인가에는 막내딸이기도 하고 누구에는 옆집 아줌마이기도 하고 모두는 다 개별적인 존재로서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니까 엄마 역할만 해야 돼. 어른이니까 어른 역할만 해야 돼. 이런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도 한 사람이라는 걸 좀 인지하고 그걸 좀 이렇게 존중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고 편안한지를 느껴볼 수만 있으면 네. 누군가한테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공감을 꼭 이렇게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내가 먼저 공감받고 그런 공감이 필요하다. 나 자신도 그런 거를 좀 나 자신도 알아주는 것 그것이 공감의 사실은 그대로만 하면 우리 모두 치유자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러죠. 네. 그러죠. 그나저나 선생님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네, 약간 떨리긴 하지만 네. 되게 화나고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리고 제 얘기를 이렇게 막 집중해서 들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죠. 네. 고맙죠. 저희도 덕분에 좋은 거 배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서 네. 우리의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길 기대합니다. 그러게요. 물론 내용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일단 그랬구나 하고 그냥 충조 평판하지 않는 거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조평판 전문가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 정혜신 박사님께 큰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